네, 안녕하세요. 현유아 작가와 함께 웹 에세이 연재하기 6강 브런치 스토리에서 작가 신청하기 어떻게 하면 브런치 작가가 될까를 강의 주제로 가지고 온 에세이스트 현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브런치 스토리가 어떤 플랫폼인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웹 에세이 연재하기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어떻게 작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어떤 질문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손으로 오늘 나는 브런치 작가에 한번 도전해 볼 의향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손 잠깐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브런치 스토리란 떤 플랫폼인지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있죠. 요즘에는 특히 웹 에세이 연재하기라는 제목에 걸맞은 밀리의 서재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전자책을 읽는 플랫폼인데 여기서도 밀리 로드라고 브런치 스토리처럼 글을 직접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브런치 스토리에서 한 권의 책, 브런치 북을 만들듯이 밀리 로드에서도 밀리의 서재에 나오는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큰 이득으로 여겨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세상. 하지만 작가가 되기 전에 어떤 플랫폼을 연재를 할 건지, 그리고 그 플랫폼을 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브런치 스토리의 이름은 브런치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 브런치 글 써라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게요? 밥 먹는 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브런치라는 게 카카오 브런치라는 이름으로 굳혀지긴 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9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을 받았는데 그때 카카오 브런치 팀과 줌으로 면담을 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한 작가분께서 브런치라 브런치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하게 쓰이고 있어서 글을 올리는 플랫폼이라는 게 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번 반영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정확히 1년 반 만에 브런치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런치 스토리라고 했을 때 브런치 스토리,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 또 티 스토리 이렇게 해서 스토리 세 개를 묶어서 스토리 홈이라는 그 페이지가 생겼어요. 저희는 카카오 스토리, 티 스토리가 아닌 브런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 스토리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인 카카오톡 안에 들어가는 카카오 스토리로 카카오 친구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페이스북 같은 느낌이고 티스토리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브런치 스토리는 어떤 걸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브런치 스토리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스토리 홈으로 일상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카카오 스토리, 또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유용한 이야기는 네이버 블로그에 자주 나오죠. 카카오에서는 티스토리, 그리고 작품이 되는 이야기는 브런치 스토리에 담깁니다. 라는 설명이 잇따라집니다. 이 세 개의 글쓰기 서비스는 이제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모여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가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알겠죠? 카카오 스토리와 티 스토리와 또 작품이 되는 이야기를 만드는 브런치 스토리의 차이점. 우리는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지, 어떤 한 권의 브런치 북을 만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장 학생분들은 앞에 원고지가 놓여져 있을 텐데요. 그 안에 브런치 스토리 작가가 되기 위한
그 브런치 작가 질문을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간단한 게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펜을 잡고 써주시고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영동일고 장충고 학생분들도 브런치 스토리 작가 심사 기준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300자 이내 글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런치 스토리는 파란 색깔이 떠요. 그러니까 브런치 스토리의 작가가 아직 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창이 뜰 거예요. 브런치 작가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다. 하지만 작게 잘 안 보이게 옆에 이렇게 써있죠. 단 작가만 발행 가능. 브런치 스토리는 작가 신청을 통해 작가로 선정되어야 글을 발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만들어가지고 글을 쓰는 것과는 다르게 또 출간 작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진정성 있게 글을 쓸 분이라면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브런치 작가가 되어 좋은 글을 발행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독자들을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작가의 서랍이라는 브런치 작가의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만 하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작가의 서랍에 글을 올릴 수 있는데 발행은 단 작가만 브런치 팀에서 허용을 한 승인을 한 작가만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고 내 글이 어떻게 읽힐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럼 브런치 작가 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는 제 브런치인데요. 이렇게 브런치의 메뉴를 들어가면 이런 창이 떠요. 내 브런치 스토리,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올리는 브런치 스토리 창이 있고 그 밑에 작가의 서랍. 작가의 서랍은 임시 저장 글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는 통계치, 내가 내 글이 몇 명 읽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별 군이 읽었는지, 어떤 관심사 키워드를 가진 분이 읽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에는 브런치 스토리 홈, 요것들은 브런치 에디터가 픽한 브런치 글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브런치 스토리 나우는 최신 글을 볼 수 있는 거. 책방은 브런치 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을 때 그 브런치 북들을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브런치 북이 정말 서점에 나와서 출간됐던 그런 책들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브런치 스토리에 작가 신청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작가의 서랍에 최대 3개의 글을 담아두는 거예요. 근데 3개의 글에 분량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분량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가 추천하는 분량은 1000자 이상에서 3000자 이하 정도의 글을 3개 정도 담아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3개 글을 다 얼른 브런치 작가를 신청하고 싶은데 글 3편은 아직 만들어두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주소나 블로그 주소 이런 것들을 링크를 삽입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브런치 작가 신청을 했을 때 이미 영화 에세이를 다른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던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작가의 서랍에 글 한 편만 옮기고 아 귀찮아 이러면서 링크에다가 제가 쓴 블로그 링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됐거든요. 물론 그때는 좀 블루오션이어가지고 됐는데 여러분들은 작가의 서랍에 최소 3개의 글 우리가 1, 2, 3, 4, 5강까지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썼던 글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편은 3개의 글이 있다고 치면 첫 번째 글은 영화 에세이, 두 번째 글은 일상 에세이, 세 번째 글은 서평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뜬금없이 뒤죽박죽 쓰면 앞으로 이 작가님이 어떤 글을 쓰겠다는 거지? 서평을 쓰겠다는 거지? 영화 리뷰를 쓰겠다는 거지? 아니면 일상 에세이를 쓰겠다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일어요. 그래서 하나의 갈래를 타고 그 결로 글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작가가 된 이후에는 그 글을 모두 다 지우고 다른 글을 써도 되지만 작가 신청을 할 때만큼은 원하는 글을 한 갈래, 한 결로 써주시는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때 어떤 학생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작가를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필명을 쓰고 싶은데 필명 쓰는 사람들이 많나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브런치 스토리 홈에 있는 픽 작가님들을 캡처해서 제가 이렇게 옮긴 게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키노라이츠 김준모 편집장님께서는 실명을 사용하셨고, 피터 킴 필명 사용하셨고, 최성목 작가님은 아무래도 실명 같아 보이시고, 파란 카피 작가님은 필명, 영그름 작가님도 필명 같죠. 그리고 정강민 작가님은 아무래도 출간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실명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필명이랑 실명이 거의 반반의 비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필명을 써도 괜찮을까? 아니면 여기 최성목 작가님의 프로필 사진처럼 그림을 올려도 괜찮을까? 내 얼굴을 올리지 않아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에는 모두 다 괜찮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름은 한 번 바꾸면 한 달 동안 바꾸기 어려워요. 계속 작가님의 이름이 바뀌면 내가 이 작가님을 언제 구독했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진을 또 프로필 사진을 하고 싶은지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첫 단계부터 수월하게 단추를 꿰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브런치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개의 글을 정해가지고 그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구 한 바퀴 세계 여행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림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컷툰 많잖아요. 네컷 이런 것들 그림 올려주시는 분들 많고요. 또 시사 이슈나 IT 트렌드, 또 사진만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브런치 스토리가 글 비중의 플랫폼이긴 하지만 사진을 올려도 괜찮기 때문에 사진을 올려주셔도 괜찮고, 또 취향 저격 영화 리뷰, 영화를 보고 이런 것들 좀 쉽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런 책, 이거는 서평 같고, 뮤직 인사이드나 글쓰기 코치, 요거는 우리들이 글쓰기를 많이 하면은 그 글쓰기를 어떻게 했었다. 나는 현유아 작가님께 강의를 들었는데 라고 써주시면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또 직장인은 또 현실 조언, 또 스타트업, 뭐 육아, 요리, 건강, 멘탈 관리, 심리 탐구, 디자인, 문화, 건축, 인문학, 역사, 또 우리 집 반려동물도 있어요. 또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캘리그래피도 있고 사랑, 이별, 요것도 아주 많은 글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이별 스토리가 아주 궁금해요, 저는. 그리고 감성 에세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꼭 이 안에서 글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키워드를 선택하는 안에서 이 키워드를 클릭했을 때 내 글이 나온다면 조금 더 노출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류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년 여름마다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유명한 책은 굉장히 많아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 책도 이 프로젝트 안에서 출간된 책이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아니면 90년대생이 온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책들이 다 여기에서 이렇게 좀 걸출하게 나온 책들이고, 제 책은 9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로서 대상을 받아서 나왔는데 뭐 엄청 잘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잘 됐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잘 된 거겠죠? 네, 그렇게 하고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여름마다 올릴 수 있는데 원래 1회부터 9회까지는 10명만 뽑았어요. 대상 10명만 뽑아가지고 딱 10권의 책만 나오고 광화문 전시로도 10명만 하고, 그런데 10회는 50명으로 5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게 작년 겨울에 수상 발표가 났으니까
제 책이 7월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10회 대상작이 이제 50권 정도가 주르륵 나올 텐데 어떤 책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11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 도전하실 수 있으니까 고등학생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2분에서 3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런치 작가가 되기 위한 관문, 어떤 질문들이 있나요?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작가 소개예요. 300자 이내로 작가님이 궁금해요. 작가님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앞으로 브런치 스토리에서 어떤 활동을 보여주실지 기대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여기서 원고지에 글을 써봅시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브런치에서 어떤 글을 쓰고 싶지? 요거를 한번 간략하게 메모. 딱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이 질문을 메모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요 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브런치에 쓸 글을 중심으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을 중심으로 쓴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뭐 우리 집 반려동물, 뭐 우리 집 고양이가 이름이 먼지인데 먼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아니 영화, 내가 레이디버드를 엄청 좋아하는데 레이디버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것들. 또 내가 시를 쓴다 하면은 이제 어떤 시를 쓸 건지에 대해서 저는 고등학생이지만 시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굉장히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보다 더 뚜렷하게 좀 오잉 하는 매력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쓰면 300자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이 궁금해요에 대한 질문에 100자, 그리고 앞으로 브런치 스토리에서 어떤 활동을 보여주실지 기대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에서는 200자 정도로 비중을 후자에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 얘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브런치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브런치에 쓸 수 있는 글을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활동 계획인데요. 브런치 스토리에서 어떤 글을 발행하고 싶으신가요? 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행하고자 하는 글의 주제나 소재, 대략의 목차를 알려주세요. 입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로 보면은 여기서는 단순히 크게 앞으로 브런치에서 어떤 걸 쓸 건지에 대한 얘기를 쓴다면 이번에는 발행하고자 하는 글의 주제, 소재, 목차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1, 뭐뭐뭐, 2, 뭐뭐뭐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소논문 쓸 때 아니면 학교에서 에세이 쓰는 법 배울 때 1-1, 1-2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제와 소재, 목차를 일목요연하게 쓰면 좋습니다. 챕터로 저는 갈랐어요. 제가 어머니 계정과 아버지 계정과 이게 카카오 계정으로만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머니 계정, 아버지 계정, 그리고 제 계정 3가지를 작가 신청을 다 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다 어머니랑 저는 한 번에 됐고 아버지는 한 3번 만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혼자 면밀하게 구분해 본 결과 2번에서 좀 크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2번에서 저는 그냥 1번처럼 쓸 겁니다 라고 쓰는 거랑 그게 아니라 챕터로 주제는 이렇고 소재는 이렇고 목차는 이렇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독자님들에게 내 글이 어떻게 닿을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수많은 브런치 작가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겠죠. 블로그에 검색해 보면 브런치 작가 떨어지신 분 후기를 보면 막 저는 9수했습니다. 저는 10수했습니다. 하는 글들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3수 내로 끝냅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 혼자만의 목표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면 주제는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의 진로 찾기 탐험기 이런 건 제가 정해봤어요. 소재 어떤 일이든 모두 경험해봤어요. 목차 1.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경험해봤고 저것도 경험해봤고 이런 것들을 써도 되고 꼭 에세이를 쓸 필요는 없어요. 소설, 시, 동화 뭐 이런 것들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요런 소설을 쓸 겁니다. 아니면 요런 줄거리의 동화를 연재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괜찮고요. 또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 3번 자료 첨부 3편 이내. 제가 아까 작가의 서랍에 3편의 글을 올려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 3번을 쓰는 거예요. 내 서랍 속에 저장된 글 이제 꺼내주세요. 작가의 서랍에 저장해둔 글 또는 외부에 작성한 게시글 주소를 첨부해 주세요. 선정 검토 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 브런치에서 아예 못을 박았어요. 선정 검토 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쓸 거예요 라고 하는 거랑 또 이제 진짜로 쓴 글을 보여주는 거랑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선정 검토 시 가장 중요한 자료, 내가 써둔 글이 없으면 블로그 혹은 요즘에 우리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되게 글 길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주셔도 괜찮고 저는 네이버 블로그가 비공개 주소, 비공개 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될 때까지 잠깐 공개로 풀어놓으세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글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공개 글을 공개 글로 전환하기 싫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서랍 속에 있는 글은 임시 저장된 글이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브런치 에디터님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글 3편을 정직하게 2,000자씩 올려주시면 또 같은 갈래의 글로 올려주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 활동 중인 SNS나 홈페이지가 있으신가요? 요즘엔 취업에서도 자기소개서 대신에 자기소개서랑 SNS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브런치에서도 좀 아쉽게 SNS나 홈페이지 같은 거를 여쭤봅니다. 작가님의 주 활동 분야나 직업, 관심사 등을 잘 알 수 있는 주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어디 바른 좋은 생각에다가 수필을 한 번 올렸었다. 아니면 배달의 민족 뉴스레터에 주간 배짱이에 글을 한 편 올린 적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주소 같은 거 간단하게 하나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거의 이틀 정도면은 심사가 끝나는데 되면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글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메일이 오고 탈락 메일은 여기다가 안 썼어요. 우리가 탈락 메일을 지금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된 메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브런치 연재 경험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2019년부터 브런치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영화 에세이를 썼어요. 이거는 영화 소공녀라는 영화인데 굉장히 좋은 영화여가지고 이렇게 에세이를 썼는데 영화 에세이를 쓰니까 영화 에세이를 한 20편 정도 썼더니 영화 쪽 관련 시사회는 연락이 많이 왔어요. 영화 시사회 해가지고 표를 줄 테니까 그 공짜로 영화를 보고 브런치에 글을 올려달라는 작업 메일은 많이 왔는데 영화가 없이 제 글만 쓰고 싶을 때는 그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영화 에세이스트라고 굳혔기 때문에 다른 계정을 만들지 않는 이상 영화 에세이만 써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시사회가 당첨돼가지고 영화를 봤다. 근데 그 영화가 재미가 없다. 아 이거 쓰기 싫은데? 여기서 그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밝히지 않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은 좀 막 답답한 거예요. 이거 써야 되는데 안 쓰면은 다음 시사회 권한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 막 울면서 써요. 막 나 이거 쓰기 싫은데 재밌다고 막 거짓말 쳐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영화를 조금 더 잘 다루고 싶은데 좋은 영화가 있을 때 근데 그때는 비평 언어가 부족해서 제 한계를 느꼈어요. 또 영화라는 소재 없이도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가을 사색 1, 가을 사색 2 하면서 4줄에서 5줄 정도 안 되는 짧은 글을 썼어요. 짧은 글을 썼더니 사람들이 댓글을 하나 달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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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달린 거? 그러니까 글이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런치 스토리의 그 플랫폼의 특징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가을 사색을 15편까지 연재했는데 엉망이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발행이라는 문구가 조그맣게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발행했다가 발행 취소해서 그래요. 그래서 발행 취소된 글이고 하지만 짧은 글은 조회수는 생길지라도 댓글이나 좋아요 여기 브런치 수는 라이킷이라고 부르거든요. 댓글이나 라이킷의 반응이 부족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에세이보다 일기에 가까웠어요. 그 다음엔 연애 에세이를 썼어요. 연애 에세이를 썼더니 온갖 연애 플랫폼에서 연애 에세이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랬더니 전 연인들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허락도 안 받고 내 이야기를 올리니? 이래가지고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전 연인한테 연락해서 내가 이런 일을 쓸 건데 혹시 너가 좀 욕을 먹을 거야. 근데 괜찮겠니? 할 때 거기서 누가 응 괜찮아 라고 하겠어요. 지금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연애 에세이는 나는 아직 그 자격이 안 된다 라는 판단에 있어서 또 연인과 헤어지면 그 사랑했던 글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글을 지웠어요. 또 헤어짐의 폭풍 안에서는 또 달달한 연애 이야기를 써달라라는 사람들의 말에 달달한 연애 얘기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감정의 파고에서 배를 타고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글을 쓸 수 없어서 조금 더 오래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저만의 성장 스토리를 담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확 떴던 글이 요거였는데 말 더듬기로 유명했던 내가 말 잘한다는 얘기를 듣네. 그 노력을 모아 공유합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노하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첫 줄이 요거예요. 내 별명은 요요요아였다. 이름인 요아와 합쳐져 말을 더듬어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엄청 잘 더듬어가지고 친구들이 요요요아 요요요아 이렇게 부르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엄마는 그 별명에 기분 나쁘지 않냐 물었지만 나는 정작 아무렇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게 말을 더듬는다는 것이 그렇게 안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였다. 그래서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친구들이 알았어 라며 내 말을 따라할 때면 그저 웃고 넘겼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말 더듬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부터 8까지 쭉 쓴 거예요. 쭉 써가지고 입에 연필을 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제 앞에 아예 녹음을 하는 건 기본이고 영상을 틀어놓고 카메라 녹화를 틀어놓고 제 모습을 녹화해서 내가 얘기를 할 때 머리를 많이 만지진 않는지 어깨를 많이 흔들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쓴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성장 스토리로 우리가 그토록 밝은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저는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생 때 앞머리가 코까지 왔고 그리고 애들이 얘기를 하면은 뭐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싶었고 또 어떤 친구가 요아야 나 오늘 생일이야 하면서 옆에 딱 깜찍하게 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내일 뭐 생일 선물 줄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우개 딱 건네면서 새 지우개 건네면서 자 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의 어두운 사람 쪽이었는데 우리가 그토록 밝은 사람한테 끌리는 이유를 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쟤 봐. 쟤는 A라고 치면 너가 싫어하는 A는 밝으니까 친구들이 잘 따라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왜 밝은 게 긍정적인 거며 밝은 거를 우리가 우상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낙관적인 생각을 먹을수록 일이 더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좀 담았고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것들 글을 썼고 했는데 어떤 글을 쓰다가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매거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거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제 현유아라는 계정 안에 매거진을 여러 가지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말보다 글이 편한 사람, 여기에는 제가 글을 정말 디테일하게 쓰고 싶을 때 정말 오글거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글을 쓰고 싶을 때 올리는 매거진이고 작가라는 상태 요거에 대해서는 글쓰기 그 팁에 대한 글을 올리고 순간을 붙잡는 힘 요 매거진에는 낙관적인 얘기를 담고 아픔을 돌보는 사람 여기는 좀 비관적이고 우울한 마음을 쓸 때 담는 얘기고 나를 살리고 사랑하고는 이제 나왔던 책을 담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떤 거에는 동화, 어떤 거에는 소설, 어떤 거에는 일상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네, 어떤 글이든 우선 작가가 되면 매거진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 어떤 작가가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가장 우선시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매거진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작품이라는 칸을 누르면 매거진 만들기, 브런치북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한번 외부로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외부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럼 직접 한번 브런치 스토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런치 스토리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는 브런치 에디터 분들이 픽한 글로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취향 저격 영화 리뷰를 들으면 그 영화 추천 작가와 영화 이야기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밑에 브런치 추천 작가 그리고 브런치의 추천 글이 한 번 더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 것들은 그 프로필을 누르면 작품을 눌렀을 때 매거진 만들기 여기 한번 써볼게요. 문학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나는 친구랑 같이 매거진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확대를 같이 친구랑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거진에 다른 작가들의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다른 작가님들이랑 같이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옆에 있는 친구랑 서간문을 주고받고 싶다, 편지를 주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해서 완료를 누르면 매거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럼 브런치북은 어떤 걸까요? 작품 다시 눌러서 브런치북 만들기 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브런치북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그냥 브런치북 제목 이렇게 올라가고 또 여기 사진 같은 거 그 브런치북의 표지를 제가 직접 고를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예시가 IT 회사에서 조직 문화를 고민하는 팀장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고 브런치북 소개로는 500자 이내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점 그래서 목차 구성하는 점은 담을 수 있는 글 이런 식으로 끌어오면 되게 신기하게 1화, 2화로 넘어가면서 읽는 시간까지 나와요. 그런데 브런치북 그리고 챕터 추가했을 때 챕터 1에다가 뭐 돌고 돌아 에세이로 돈을 벌기까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은 여기 안에서 챕터 1, 2, 3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글은 20화 이하 권장이고 읽는 시간은 60분 이하 권장이라고 써 있지만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상 받으신 분들 중에 정말 여기 꽉꽉 채우신 분들도 되신 분이 있고 글을 10편만 썼는데도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련 없이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자유롭게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목차 구성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이런 거 다 채워야 되는 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브런치 스토리 책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와요. 진짜 브런치 북으로 만들었던 게 출간이 된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 젊은 ADHD의 슬픔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브런치 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지음 작가님 거를 잠깐 검색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정지음 작가님의 젊은 ADHD의 슬픔이라는 건 사실 이런 브런치 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수토상인 분들, 집중력이 없는 분들, 우울하지만 행복하고 싶은 분들, 이걸로 이제 상을 받으셔서 여긴 챕터도 없어요. 그냥 1에서 17편까지 글을 올렸는데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개 더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 서간문으로 되신 분 중에 김희슬 작가님의 우리 세계의 모든 말이라는 건 둘의 언어로 쓴 독서 교환 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91년생 동갑내기 여성 작가 둘이 책에 대해 말하며 주고받은 모든 이야기들 이런 분께 추천드려요.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막막한 분들께, 사랑하는 친구와 오래 함께이고 싶은 분들께, 말로 하긴 쑥스러워서 자주 편지를 쓰는 분들께. 이것도 보시면 60분 이하죠. 20화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크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매거진 만들었을 때 다른 작가의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라는 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칸을 클릭했을 때 서간문을 이렇게 주고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브런치 스토리는 이런 플랫폼이고, 관심 작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 관심 작가는 8분이신데요. 지윤 작가님을 클릭했을 때 구독 취소 누르면 안 되는데? 보여드려야 되는데 구독 취소 누르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는 알림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지음 작가님을 구독하고 싶지만 잠깐 알림은 꺼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음 작가님 프로필에서 알림을 꺼두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요거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이름은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요 주소는 아마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맨 처음에 여기 URL이라고 말하는 그 브런치 URL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벌스데이로 했거든요. 매일매일을 생일처럼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영어 주소, 인스타그램으로 따지면 인스타그램 이름, 그 계정 이름이 영어로 된 거,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를 조금 생각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브런치 스토리에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고, 현장 과제로는 또 현장 과제 말고 영동일고 장충고 학생들 과제로는 브런치 작가를 이제 신청해보고 신청한 내용이 삭제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청을 했을 때 다음 버튼을 누르면 그 저장을 눌렀을 때 브런치 팀에 전송이 되고 그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워드나 한글 파일에 저장해두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저장해 두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브런치 작가 되는 방법과 브런치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강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네. 질문이 있다고 해서 질문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근거리네요. 질문이라니. 자, 네. 작가님 매주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전 브런치 작가 등록은 되어 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쓰고 싶은 글을 하나씩 그때그때 올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최소 10개 정도의 일관된 시리즈를 기획한 다음에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편씩이라든지 업로드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쓰고 싶은 글을 하나씩 그때그때 올리는 건 매거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브런치북으로 내가 한번 책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플롯을 짜가지고 최소 10개 정도의 일관된 시리즈를 기획한 다음에 규칙적으로 업로드하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브런치에 그 기능이 없어요. 예약 발행 기능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 오후 3시에 글을 올리고 싶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올리는 거는 어떤 시간을 정해두기보다 요일로 정해둬서 뭐 어느 밤 정도 10시 밤 즈음에 올립니다. 이런 것들을 프로필에 올려주시면 아, 이분이 계속 글을 쓰실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독자한테 들어서 좀 더 구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쓰고 싶은 글을 하나씩 그때그때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매거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브런치 북으로 올릴 거는 다른 매거진을 파서 그 매거진에 올린 다음에 매거진을 브런치북으로 바꾸는 그것들을 소화하는 게 저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